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에 다룰 드라마는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미끼입니다. 미끼는 사상 최악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죽음 뒤로 숨어버린 그놈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미끼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사건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라고 불리고 피해자만 3만여 명, 피해액만 4조 원에 달하는 희대 사기꾼 조이팔입니다. 일단 폰지 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1920년대 미국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100년도 더 된 사기입니다. 유서 깊은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한국 속담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라는 말이 폰지 사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폰지 사기는 계속해서 신입 회원이 들어와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릴수록 피해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 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단계가 폰지 사기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조이팔은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모여 이자를 줬지만 거짓말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 소요 기간을 예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008년 개인 자산을 현금화해 도주했습니다.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12년 조이팔이 이미 2011년 12월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중국에서 찍어왔다는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의문점을 남기면서 조이팔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미끼는 이러한 조이팔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노상천이라는 인물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기를 벌이고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조이팔 피해자들의 모임 바른 가정 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와 같이 드라마에서도 피해자들의 모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노상천의 죽음을 믿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조이팔은 행정, 경찰, 검찰 공직자 등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드라마상에서도 노상천 역시도 막대한 부를 이용해 행정, 경찰, 검찰 공직자들과 유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끼에서 흥미로운 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노상천은 대부업을 하는 양아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면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경찰은 속은 놈이 바보라고 노상천을 열받게 만듭니다. 이에 노상천은 자신도 사기를 못 칠 게 뭐냐면서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노상천에게 사기를 당한 한다정 역시 본인도 사기꾼이 되어서 서민들을 등쳐먹고 사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한다정은 노상천을 마케팅에 활용해 자신이 피해자였지만 번듯하게 성공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킵니다. 드라마는 변호사 출신 형사 구도환과 기자이자 노상천 피해자 가족인 천나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구도환은 살인사건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환은 다른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살인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환과 천나연은 매번 부딪히게 됩니다. 최악의 범죄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구도환과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사기가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천나연이 사사건껏 대립합니다. 이런 설정들로 인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사기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풍조가 과연 옳은가? 사기를 당한 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작품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비난을 받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등신이라는 분위기가 결국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기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대상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끼는 사기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 사회적으로 사기 피해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2018년 드라마 이후 5년 만에 복귀한 장근석은 제대로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그간 장근석 하면 꽃미남 이미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14년 전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장근석을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입니다. 장근석은 이런 꽃미남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던 장근석이 다시 한번 거친 이미지를 장착하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미끼는 파트 1 공개 이후 4월 7일부터 파트 2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상천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끼를 던진 이들과 과연 노상천이 죽지 않았을지 등 던져놓은 다양한 떡밥이 어떻게 회수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터는 기자였습니다.